네, 대형주 중에서 넷마블을 한번 보겠습니다. 체크할 부분이 좀 많은 종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있어서 이제 기대감이 좀 많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종목 분석으로 한번 볼 만한 것 같은데, 일단 넷마블은 게임주입니다. 그래서 국내 대형 게임사 중에 하나고요. 비교적 IP 경쟁력을 갖춘 게임들을 좀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넷마블의 가장 큰 투자 포인트는 신작인데, 그 신작 게임 중에 그 7개의 대죄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또 들어보신 분이 좀 계실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이제 일본 애니메이션이에요. 그래서 일본 애니메이션인데, 그 당시에 방영을 했을 때 인기가 상당히 높았고, 지금까지도 일본 내에서는 굉장히 인지도가 높은 IP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도 또 일본의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분들은 대부분 아실만한 애니메이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7개 대죄 게임이 나온다라는 소식이 있었을 때 넷마블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제 드디어 출시가 됐었죠. 그래서 그 일본의 그 CBT에서 상당히 좋은 반응이 있었다고 하고요. 이게 지금 사전 예약자가 한국에서 200만 명, 그리고 일본에서 350만 명. 그래서 도합 이제 550만 명의 사전 예약자를 확보한 게임입니다. 네, 이 정도 규모로 사전 예약자를 확보할 수 있는 게임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오픈 전에도 흥행이 예고가 됐었고, 이제 막 출시가 됐거든요. 그래서 애플 부분에서 다운로드 부분 1위에 지금 바로 랭크가 되는 모습들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게임주들 보시면은 그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신작에 좀 뭐 목이 말라 있다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는데, 신작에 목이 마른 게임주의 투자 심리 개선에도 충분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높은 IP를 활용한 게임이 출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 이제 체크할 부분이 이제 BTS 관련된 모멘텀이죠.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그 넷마블은 BTS 관련주입니다. 왜냐하면 BTS가 소속된 이제 그 소속사가 빅히트 엔터인데, 빅히트의 엔터의 지분을 25%나 보유하고 있는 2대 주주예요. 넷마블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방탄소년단 인기에 따른 최대 수혜주는 넷마블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국내 시장에서는. 근데 다른 종목이 더 많이 움직이는 것은 이제 그 중소형주가 아무래도 테마성이 강하게 움직이니까 조금 약하게 연결되어 있어도 중소형주가 또 급등나게 많이 나타났던 것이고, 넷마블은 대형주니까 실질적인 BTS 수혜주라고 해도 움직임이 조금 느릴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죠. 어쨌든 이제 방탄소년단이 이제 얼마 전에 그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한국 가수 최초로 그곳에서 콘서트를 개최를 한 거고, 여기가 규모가 9만석이에요. 9만석이면 정말 엄청난 규모거든요. 그래서 성공리에 맞췄다고 하고, 그런 이슈들이 이제 BTS 관련주의 투자 심리를 계속해서 좀 개선시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넷마블은 빅히트엔터의 2대 주주기 때문에 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사업도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BTS 월드. BTS 월드라는 게임입니다. 게임. 그러니까 BTS 월드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방탄소년단 멤버나 출연을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사전 예약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6월 말에 출시가 돼요. 그러니까 이번 달 말에 출시가 됩니다. 근데 지금 7개의 대주의 흥행에 이어서 BTS 월드도 흥행할 가능성이 일단 높아요. 왜냐면 IP에 대한 경쟁력이 확실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신작이 연이어 성공을 하게 된다면 넷마블의 주가에도 충분히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확인할 부분이 넥슨이죠. 넥슨이 지금 그 시장의 매물로 나왔어요. 넥슨은 국내 1위 게임사입니다. 그러니까 몸값도 엄청 높아요. 10조 원에서 15조까지도 보고 있는데, 넷마블이 지금 넥슨의 인수전에 뛰어들었죠. 지금 넥슨의 인수전에 뛰어든 기업이 한국에서는 넷마블, 카카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사모펀드 한 두세 개 정도가 이제 공식적으로는 뛰어들었습니다. 근데 넷마블이 이제 단독으로는 넥슨을 인수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넷마블이 가지고 있는 현금이 한 1조 5천억 정도가 됩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넥슨은 몸값이 최소 10조 정도 할 것으로 보여서 반드시 컨소시엄을 구성을 할 거예요. 컨소시엄에 뭐 텐센트가 들어갈 수 있다 뭐 이런 말도 나오는데, 어쨌든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넷마블이 넥슨의 인수에 성공한다 라고 한다면 비교할 수 없는 국내 최대 대형 게임사가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에 따른 외형 성장 기대감도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가능성 확실하지 않으니까 말 그대로 그냥 가능성이고, 이 부분은 되면 좋고 뭐 안 돼도 뭐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신장 모멘텀에 의해서 상승할 이슈들은 좀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게임주의 악재가 됐었던 부분이 그 WHO의 게임 중독 질병 분류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게임 산업이 좀 도태될 것이다 이런 우려감이 있었지만, 실제로 이 WHO의 규제가 한국까지 적용되려면 5년 이상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그에 따른 우려감도 주가에 또 많이 반영이 이미 됐었던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그 앞으로 이제 한국의 그 구체적인 게임 규제 적용 방식 이런 부분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뭐 선제적으로 너무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려보다는 확실히 기대 요인이 크다라고 보고요. 최근에 외국인은 매도했지만 기관은 매수하죠. 제가 예전에 수급 강의를 한번 할 때 그 매수하는 주체와 주가가 같이 움직여야 그 수급이 그 종목의 주체가 누군지가 나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외국인 매도는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뭘 신경 써야 된다? 기관의 매수를 신경 써야 돼요. 왜? 기관이 매수하면서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 종목의 수급의 주인은 누굽니까? 기관인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앞으로도 기관이 계속해서 사는지, 외국인 수급은 신경 쓸 거 없어요. 물론 외국인이 사주면 더 좋죠. 그건 나중 일이고, 기관이 계속해서 이 종목을 사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지금 저항을 한번 받을 수 있을 만한 위치까지는 오기는 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는 한번 쉬어갈 수도 있는데, 쉬어간다고 해도 재반등을 시도하면서 전고점을 뚫을 가능성이 높은, 그러니까 저항대를 뚫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 대형주를 관심 있게 보실 분들은 좀 꾸준히 체크해 볼 만한 종목이 아닐까. 네, 넷마블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한번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